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는 이런 창문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되도록이면 많이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옵션 설명도 자세하게 안 하고 이렇게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제 생각에 다소 무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간단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라해 보기 식의 강의를 몇 번 반복을 해서 보시는 것이 맥스를 좀 더 빠르게 익히시는 길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해 보기 강의를 보시면서 또 부족하다 생각되는 옵션은 책도 보시고요.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패널 맨 앞에 있는 이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나 혹은 익스텐드 프리미티브 패널에 있는 3D 형태의 오브젝트와 같이 이미 모양이 잡혀 있는 3D 오브젝트의 경우에는요, 그 만들어진 형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만들어져 있는 3D 오브젝트를 모디파이 패널에서 편집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또한 이 지오메트리 옆에 있는 쉐입을 보시면은요, 이 2D 스플라인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모양의 밑그림을 그린 후에 그것을 면을 입혀서 3D화 시키는 작업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쉐입은요, 여러분들이 잘 익혀 두셔야 될 것이고요. 틈틈이 라인을 그리는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라인을 잘 만드실 수 있어야 3D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쉐입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밑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러가지 2차원 형태의 2D 라인, 스플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가지 형태의 스플라인을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2D 쉐입을 만든 다음에 3D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리셋을 하고요.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쉐입에요. 라인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클릭을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닫힌 선분을 만들 거냐 하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보통은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니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열린 선분으로 만들어지겠죠. 네. 네, 그리고 당연히 생성 명령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액티브 되어 있는 뷰포트에서 오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서클이나 엘립스 등은요,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어떤 형태인지 금방 아실 수 있고요. 아크의 경우에는 일단 클릭 드래그를 하시고요. 네,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됐을 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아크의 경우에는 옵션 중에 이 파이 슬라이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켜주면 닫힌 선분이 됩니다. 텍스트의 경우는 글씨를 쓸 때 사용을 하고요. 헬릭스는요, 볼펜 심이나 혹은 그 나선형의 계단 등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됩니다. 네, 물론 여기 있는 이 스플라인의 경우에도 역시 생성시킨 모양 그대로 쓸 경우도 있지만 편집을 해서 써야 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모디파이 패널로 간 다음에 다시 여러가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던 창문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쉐입 중에서요,
렉탱글을 선택을 하시고요. 4개의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해주고요. 역시 Y축으로 한번 복사를 더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바깥 부분이 될 렉탱글을 하나 더 그려주겠습니다. 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내가 창문을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사각형은 총 5개입니다. 5개의 렉탱글을 전부 선택을 하시고요. 키보드에 H를 눌러 보시면 네, 이렇게 오브젝트 리스트 창이 뜹니다. 보시는 것 같이 5개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5개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을 시켜준 후에 높이값을 생성시켜주면 처음에 보셨던 창문 모양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이제부터 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5개 중에서요, 하나의 렉탱글을 선택을 하신 후에 어떤 오브젝트든지 편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요, 반드시 모디파이 패널로 와서요, 편집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네, 라인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에디트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모디파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라인이든지 스플라인을 편집하실 때는 반드시 에디트 스플라인 명령어를 사용하셔야만 됩니다. 모디파이 리스트를 눌러보시면은요, 네, 그 안에 많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스플라인에게 적용시켜 줄 수 있는 편집 명령어들입니다. 이 중에서 에디트 스플라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디트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시면 이 안에 아주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명령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앞으로 맥스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에디트 스플라인의 메뉴를 보시면은요, 글씨 옆에 플러스 표시가 있죠. 네,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 아래에 3개의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버텍스, 세그먼트, 스플라인이요. 네, 이렇게 3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이 스택에서 바로 이렇게 서브 메뉴들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이 셀렉션이라는 옵션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똑같습니다. 네, 맨 앞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전편집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버텍스 편집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네, 세그먼트는 점과 점 사이에 선분을 편집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스플라인은 하나 이상 연결된 세그먼트의 조합을 스플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옵션 중에서요, 네, 이렇게 지오메트리 부분을 보시고요. 서브 메뉴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보시면 예, 선택하는 서브 메뉴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명령어들이 각각 다릅니다. 어느 명령어가 어느 때 활성화되는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많이 해보시고요. 틈틈이 옵션을 익혀 두셔야 그때그때 필요한 명령어를 가져다가 쓰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작업을 직접 하면서 하나씩 옵션들을 익혀 볼 것이고요. 일단 지금은 선택하는 메뉴에 따라서 그 활성화되는 명령어들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다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시면 옵션 중에 어태치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의 경우에는 다른 그 서브 메뉴를 달리 선택하지 않으셔도요. 에디트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면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 어태치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앞서 만든 5개의 렉탱글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제일 큰 렉탱글을 선택해 놓은 상태이고요. 어태치 버튼을 누르신 후에 다른 렉탱글을 선택을 하시면 마우스의 커서 모양이 바뀌죠. 네, 그리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다 클릭을 해주신 후에요. 다시 키보드의 H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는 5개의 오브젝트였는데 이제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이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요, 면을 만들어주면 창문이 완성됩니다. 쉐입에 면을 생성시켜주는 명령어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역시 모디파이 리스트를 누르시고요.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두께값을 생성시켜 줘야 되는데요. 파라메터스의 어마운트 값에 직접 수치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를 숫자를 적어주는 옆에 있는 이 스피너 부분에 대시고요. 클릭을 하신 후에 아래 위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를 입력을 해야 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작업자가 많이 쓰는 모디파이 명령어가 있습니다. 매번 모디파이를 적용할 때마다 이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꺼내서 쓰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네, 이럴 때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모디파이 명령어를요, 밖에다가 몇 개 꺼내놓고 쓰게 됩니다. 예, 한번 제가 많이 쓰는 명령어를 기준으로 해서 꺼내 보겠습니다. 이 스택 아랫부분에 보시면은요, Configure Modifier Set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예, 이걸 누르시고요. 메뉴 중에 Show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여러 개의 모디파이 명령어가요, 스택 위로 나타납니다. 현재 보이는 이 명령어들은요, 제가 이미 작업을 위해서 전에 꺼내 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명령어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 리스트들을 내가 원하는 명령어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Configure Modifier Set를 누르시고요. 맨 위에 있는 Configure Modifier Set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현재 대화 상자 맨 2칸에 테두리가 노랗습니다. 네, 이 옆에 있는 이 모디파이 리스트에서요,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테두리가 노랗게 선택되어 있는 이 박스 안에 그 명령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칸을 더 늘려서 그 빈칸을 선택을 해주고요. 일단 10개로 늘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빈칸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에디트 폴리를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 선택된 칸에 원하는 명령어가 들어갔습니다. 네, 제 경우에는 8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8개만 선택을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현재 꺼내 놓은 이 명령어들은요, 제가 그 비교적 많이 쓰는 명령어이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꺼내 놓지 않으셔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요,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는 명령어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꺼내 놓고 쓰셔도 아마 별 무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제가 관련 파일을 첨부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보시고요, 또 맥스 파일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맥스 파일을 첨부해 드릴 것인데요. 제가 앞으로 첨부해 드릴 파일의 대부분은 맥스를 인스톨하고 나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인치 단위로 작업을 한 파일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단위를 따로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첨부해드리는 이 파일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이 열릴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 다른 단위로 설정을 해 놓으셨다면 지금 보시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네, 현재는 제가 이 설명을 위해서 미리 제 컴퓨터의 이닛을 센티미터로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불러오려고 하는 파일은 인치 단위로 작업을 한 파일이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메시지는 현재 내 컴퓨터의 이닛은 센티미터로 맞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위에 것을 선택을 하시면 내가 인치 단위로 미리 작업한 파일이 센티미터 단위로 바뀐다는 뜻이고요. 아래 것을 선택을 하시면 그냥 내가 불러올 파일의 인치 단위로 내 컴퓨터의 유닛을 다시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 대체적으로 아래 것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작업을 진행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것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간단한 작업일 때는 이런 단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만드시거나 혹은 복잡한 장면을 만들 때 이 대화 상자에서 반드시 아래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지만 별 문제가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에 것을 그냥 선택을 하셨을 때는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아래 것을 선택을 하시고 OK를 하게 되면 이제 제 컴퓨터는 다시 인치 단위로 바뀐 채로 작업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맞는 단위로 설정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요. 메뉴바에 커스터마이즈에 유닛 셋업을 선택을 하시고요.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시스템 유닛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대화 상자가 하나 더 나타나는데요. 현재는 보시는 것 같이 인치로 맞춰져 있습니다. 역삼각형을 눌러서 원하는 단위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밀리미터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OK를 하게 되면은요. 일단 시스템의 단위는 바뀌었는데요. 화면에서도 오브젝트의 크기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요.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에서요. 매트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역시 금방 설정해준 시스템의 단위와 같이 밀리미터를 선택하신 후에 OK를 하고요. 네, 이제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후에 모디파이 패널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작업 화면에서도 오브젝트의 크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첨부해드리는 파일은 인치 단위로 작업한 파일인데요.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다른 단위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첨부해드린 파일을 열 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면 되도록이면 아래 옵션을 선택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